이곳은 소리의 서랍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열어봅니다. 정희는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버스 정류장이 떠오른다.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저녁에 불을 끄려다가 혹은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지금은 이전에서 터만 남았고 몇 대 안 되는 차들의 주차장으로 쓰일 뿐인 그곳.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에는 잡초가 제 키만큼 자라있다. 그곳엔 특별한 표지판도 기억을 붙잡아 둘 만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지난 여름 마을회관 앞을 지나다 우연히 그곳을 보게 됐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풀이 우거진 빈터. 누군가 자전거 한 대를 아무렇게나 세워두었고 바람에 페트병이 굴러다녔다. 그녀는 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는 모른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절에도 그곳에서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저 자주 마주쳤을 뿐. 같은 시간, 같은 방향. 아침 7시 반. 여자는 식당에 가기 위해 그 정류장을 지나쳤다. 그는 어디론가 출근하는 사람처럼 늘 같은 시간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며칠이고 지나치다 보니 어느 순간 인사를 하게 됐고 그게 자연스러워졌다. 인사는 짧았다. 말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까딱이는 정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먼저 웃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 웃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서울에서 공부한 애라고 불렀다. 그의 말 앞에는 늘 설명이 붙었다. 잘생겼고 집도 잘 살았고 공부도 잘한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직업도 좋다는 소문이 먼저 돌았다. 그녀는 그 말을 식당 주방에서 자주 들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마늘을 까면서 배추를 씻으면서 그 집 아들 잘 됐다지? 서울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됐다던데. 주인 아주머니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여자를 힐끔 쳐다보곤 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여자는 그냥 고개를 숙였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들 생각했다. 여자는 그 소문들을 애써 듣지 않으려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마주칠 때마다 여자는 자기 옷차림부터 보게 됐다. 발에서 색이 빠진 점퍼, 털이 뭉쳐서 보풀이 일어난 소매, 밑단이 해진 바지, 꽃같이 젊은 나이임에도 힘겨워 보이는 표정, 손에 밴 세제 냄새, 굳은 손마디, 괜히 안으로 말리는 어깨.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손이 늘 그랬다. 물에 불어서 하얘졌다가 건조해서 트기를 반복했다. 손톱 사이에는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게 남아 있었다. 여자는 그 손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다. 낡은 털장갑이 있었지만 손에 꼭 쥔 채 끼지 않았다. 그저 창피했는지 모른다. 그는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늘 같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웃을 때는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다. 그는 이야기를 할 때 한참을 뜸을 들였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마치 중요한 일처럼 꺼냈다. 오늘 날씨 괜찮네요. 이 시간 버스가 좀 늦어요. 요즘 아침이 많이 추워졌죠. 그런 말들이었다. 대답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자는 짧게 답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게 더 어려웠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토요일에 뭐해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약속이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가 웃었다. 제가 별걸 다 물어봤네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말은 나오지 않았다. 얼마 후 약속을 한 날이 있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토요일 저녁에 정류장 끝에 있는 찻집에 가자고. 그곳 정류장에서 만나서. 여자는 대답을 미뤘다.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괜찮으니 그러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여자는 그 말을 계속 생각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가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엄마는 그날도 밭일을 나갔다. 집안에는 흙냄새가 가시지 않았고 여자는 문 앞에서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를 반복했다. 거울을 봤다. 머리는 정돈이 안 됐고 옷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립스틱을 바르려다 말았다. 색이 너무 진했다. 지웠다. 다시 발랐다. 또 지웠다. 신발 코에 묻은 먼지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보였다. 손으로 털어냈지만 자꾸만 눈에 밟혔다. 나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지금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 집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자신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동네가 보였다. 낮은 지붕, 좁은 골목, 빨랫줄에 너저분하게 걸린 옷들. 여자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여자는 끝내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은 집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다. 걸어서 금방이었지만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약속 시간도 한참을 지났다. 창밖은 어두워졌다. 여자는 불을 끈 채 그냥 방에 앉아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집 앞까지 찾아왔다. 여자는 그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가까이 가서야 그인 걸 알았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다.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여자가 먼저 나왔다. 그날은 이상하게 발이 떨어졌다.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갔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둘은 말없이 마주 섰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이 느껴질 만큼. 여자는 그의 셔츠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진 걸 봤지만 말하려다 말았다. 그가 여자를 안으려 했다. 젊고 서툰 방식으로 그게 전부라는 듯이 손이 여자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그 순간 여자는 몸을 피했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싫어서가 아니었다. 부끄러웠고 미안했고 그녀의 초라한 집 앞에서 이런 자신으로는 안겨도 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그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는 그 짧은 움직임을 다르게 받아들였나 보다. 붙잡지 않았다.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한 걸음 물러섰다. 괜찮아요. 그 말이 전부였다. 여자는 그가 돌아서는 걸 봤다. 그날 이후 그를 볼 수 없었다. 여자는 그가 돌아서던 모습을 창문 너머로 오래 바라봤다. 괜히 땅을 한 번 차고 천천히 걸어가던 뒷모습이었다. 어깨가 조금 처진 것 같았다.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다. 골목 끝에서 그가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여자는 재빨리 커튼 뒤로 숨었다. 다시 봤을 때 그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그녀는 여러 일을 했다. 식당에서 일하느라 손에 세제 냄새가 배는 날이 많아졌다. 주방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손은 늘 거칠었고 발은 늘 부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물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웠다. 손이 트고 피가 배어 나오는 날도 있었다. 그래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말이 많았다. 일하면서 계속 말을 걸었다. 손님이 맛있다고 하더라. 오늘 재료값이 또 올랐네. 요즘 장사가 잘 안 돼. 여자는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듣고 있다는 표시로 고개만 끄덕였다. 가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결혼은 안 해? 소개받아 볼래? 여자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루를 무사히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됐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않고 누울 때가 많았다. 엄마는 늘 밭에 나가 있었다. 돌아오면 해는 이미 진 뒤였다. 말은 많지 않았다. 밥 먹었어? 내일 일찍 나가야 해. 그런 말들이었다. 여자는 그 시간이 편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됐고 물어보지 않아도 됐다. 그에 대한 소문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려왔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동네 슈퍼에서 쌀을 고르다 말고 누군가의 입을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집 아들 말이야. 서울 나가더니 자리 잘 잡았다더라.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누구 이야기인지는 알 수 있었다. 여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그릇에서 물이 떨어졌다. 그래요? 아, 그래요 하고 대답했다. 그 말 한마디가 자기 목보다 길게 느껴졌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다. 결혼도 했다더라. 서울 사람이래. 집도 샀대.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릇을 헹궜다. 물이 뜨거웠다. 손이 빨개졌다. 잘 됐네요. 그렇게 말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언가 알아챈 것 같았다. 여자는 그날 설거지를 끝내고 뒷문으로 나가 잠시 서 있었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도 별도 없었다. 그 뒤의 시간은 한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게 되었다. 동네 사람의 소개였다. 몇 번 만났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는 여자에게 많은 걸 묻지 않았다. 과거도 꿈도 바라는 것도. 그녀는 그게 편했다. 결혼은 조용하게 했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사진도 몇 장 찍지 않았다. 큰 불행도 큰 행복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흘러가 삶이었다. 남편은 공장에 다녔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다.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많았다. 여자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다. 처사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는 울지 않았다.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은 빠르게 자랐다. 말을 배우고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여자는 다시 일을 나갔다. 마트에서 일했다. 계산대에 앉아 물건을 찍고 돈을 받았다. 손님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다. 카드를 내밀고 물건을 챙겨갔다. 가끔 아는 사람이 왔다. 요즘 어때? 애들은 잘 크고?
여자는 네, 잘 지내요 하고 메마르게 대답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갔다. 아이들은 다 컸다. 큰아이는 서울로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다. 작은아이는 결혼을 하며 이 동네를 떠나 다른 도시로 갔다. 각자의 집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다. 아이들에게서의 전화는 안부만 남기고 목소리는 점점 짧아졌다. 엄마, 나 괜찮아. 다음에 갈게. 바빠서 통화 못해. 여자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알았어 라고만 대답했다. 끊고 나면 다시 조용했다. 남편은 몇 년 전 은퇴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는 일찍 자는. 집은 전보다 넓어졌는데 머무는 사람은 줄었다. 방 2개는 비어 있었다. 아이들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다. 저녁은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아졌다. 새밥을 하지 않고 찬밥에 김치와 된장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있었다. 남편은 그런 날에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여자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물이 흘렀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봤다. 주름이 깊어졌다. 머리는 반쯤 휘었다. 언제부터였을까?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떠올린다. 어떤 순간에 찾아온다. 설거지를 하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혹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때, 잘 지내고 있을지, 지금도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갈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는 늘 그 시절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젊고 웃고 있고 그 셔츠를 입고 있다.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여자는 몇 년 전 새로 다니던 마트 일을 그만뒀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렸다. 병원에 갔다. 의사는 나이가 들면 그렇다고 말했다.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여자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대화는 몇 마디 되지 않았다. 밥 먹을래? 나 좀 쉴게. 그런 말들이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은 방에 들어가고 여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소리는 작게 화면만 봤다. 늘 그랬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을 보면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비췄다. 그저 가끔 산책을 나갔다. 동네를 천천히 걷고 또 걸었다. 익숙한 길이었다. 수십 년을 걸었던 길. 어떤 집은 헐려서 없어졌고 어떤 집은 새로 지어졌다. 사람들은 바뀌고 아는 얼굴이 점점 줄었다. 그렇게 걷다가 그 옛날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멈춰섰다. 그곳은 이제 주차장이 되어 몇 대의 자동차만이 그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 바라봤다. 그때 그를 잡지 못한 것, 안으려던 순간을 받아주지 못한 것, 버스 정류장에 끝내 나가지 못한 것. 그 모든 이유를 여자는 한 번도 말로 꺼내지 못했다. 말하려면 너무 많은 게 함께 따라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이 초라했다는 말, 자신이 작아 보였다는 말, 그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느꼈다는 말. 입 밖으로 내면 그게 진짜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요즘도 몸이 먼저 굳는 날이면 그날 집 앞에 짧은 침묵이 아무 예고 없이 돌아온다. 그의 손이 허공에 멈췄던 순간, 여자가 몸을 피했던 순간, 어색한 표정으로 돌아서던 그의 뒷모습,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손을 씻었다. 물을 틀고 비누를 문질렀다. 손등을, 손바닥을, 손가락 사이를. 물이 차가웠다. 손이 시렸다. 그래도 계속 씻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전화를 했다. 엄마, 나 결혼해. 여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그래. 잘 됐다. 그렇게 대답했다. 다음 주에 내려갈게. 소개시켜 줄게. 여자는 알았어. 라고 짧게 대답만 했다.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했다. 여자와 남편은 기차를 타고 올라갔다. 예식장은 그녀가 본 적 없는 곳이었다. 크고 밝고 으리으리한 곳이었다. 아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근사했지만 그녀에겐 어딘가 낯설게 보였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인사했다. 여자는 손을 잡으며 잘 부탁해요. 그렇게 말했다. 며느리의 손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여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다. 결혼식이 끝나고 여자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다. 조금 번진 화장을 손으로 닦아냈다. 밖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웃었던 날이 있었을까? 생각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아들 잘 됐다. 보기 좋아.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 수많은 불빛들이 지나갔다. 버스 정류장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흩어졌고 시간은 앞으로만 갔다. 그런데도 기억만은 남아 이렇게 되돌아온다. 여자는 요즘 자주 그곳을 지나친다. 이유는 없다. 그냥 발이 그쪽으로 간다. 터만 남은 그곳에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본다. 아무것도 없다. 그저 빈 공간. 그런데 그곳에 서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가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남긴다. 그날 나는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를 붙잡지 못했을까? 왜 그 손을 받아주지 못했을까?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이유가 중요했을까? 그녀는 그 질문 앞에서 늘 멈추고 만다. 대답할 수 없다. 대답하고 싶지도 않다. 그저 질문엔 한숨만 남긴다. 바람이 불어. 풀이 흔들렸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정희는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버스 정류장이 떠오른다.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저녁에 불을 끄려다가 혹은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지금은 이전에서 터만 남았고 몇 대 안 되는 차들의 주차장으로 쓰일 뿐인 그곳.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에는 잡초가 제 키만큼 자라있다. 그곳엔 특별한 표지판도 기억을 붙잡아 둘 만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지난 여름 마을회관 앞을 지나다 우연히 그곳을 보게 됐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풀이 우거진 빈터. 누군가 자전거 한 대를 아무렇게나 세워두었고 바람에 페트병이 굴러다녔다. 그녀는 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는 모른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절에도 그곳에서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저 자주 마주쳤을 뿐. 같은 시간, 같은 방향. 아침 7시 반. 여자는 식당에 가기 위해 그 정류장을 지나쳤다. 그는 어디론가 출근하는 사람처럼 늘 같은 시간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며칠이고 지나치다 보니 어느 순간 인사를 하게 됐고 그게 자연스러워졌다. 인사는 짧았다. 말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까딱이는 정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먼저 웃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 웃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서울에서 공부한 애라고 불렀다. 그의 말 앞에는 늘 설명이 붙었다. 잘생겼고 집도 잘 살았고 공부도 잘한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직업도 좋다는 소문이 먼저 돌았다. 그녀는 그 말을 식당 주방에서 자주 들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마늘을 까면서 배추를 씻으면서 그 집 아들 잘 됐다지? 서울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됐다던데. 주인 아주머니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여자를 힐끔 쳐다보곤 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여자는 그냥 고개를 숙였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들 생각했다. 여자는 그 소문들을 애써 듣지 않으려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마주칠 때마다 여자는 자기 옷차림부터 보게 됐다. 발에서 색이 빠진 점퍼, 털이 뭉쳐서 보풀이 일어난 소매, 밑단이 해진 바지, 꽃같이 젊은 나이임에도 힘겨워 보이는 표정, 손에 밴 세제 냄새, 굳은 손마디, 괜히 안으로 말리는 어깨.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손이 늘 그랬다. 물에 불어서 하얘졌다가 건조해서 트기를 반복했다. 손톱 사이에는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게 남아 있었다. 여자는 그 손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다. 낡은 털장갑이 있었지만 손에 꼭 쥔 채 끼지 않았다. 그저 창피했는지 모른다. 그는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늘 같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웃을 때는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다. 그는 이야기를 할 때 한참을 뜸을 들였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마치 중요한 일처럼 꺼냈다. 오늘 날씨 괜찮네요. 이 시간 버스가 좀 늦어요. 요즘 아침이 많이 추워졌죠. 그런 말들이었다. 대답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자는 짧게 답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게 더 어려웠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토요일에 뭐 해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약속이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가 웃었다. 제가 별걸 다 물어봤네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말은 나오지 않았다. 얼마 후 약속을 한 날이 있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토요일 저녁에 정류장 끝에 있는 찻집에 가자고. 그곳 정류장에서 만나서. 여자는 대답을 미뤘다.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괜찮으니 그러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여자는 그 말을 계속 생각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가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엄마는 그날도 밭일을 나갔다. 집안에는 흙냄새가 가시지 않았고
여자는 문 앞에서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를 반복했다. 거울을 봤다. 머리는 정돈이 안 됐고 옷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립스틱을 바르려다 말았다. 색이 너무 진했다. 지웠다. 다시 발랐다. 또 지웠다. 신발 코에 묻은 먼지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보였다. 손으로 털어냈지만 자꾸만 눈에 밟혔다. 나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지금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 집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자신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동네가 보였다. 낮은 지붕, 좁은 골목, 빨랫줄에 너저분하게 걸린 옷들. 여자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여자는 끝내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은 집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다. 걸어서 금방이었지만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약속 시간도 한참을 지났다. 창밖은 어두워졌다. 여자는 불을 끈 채 그냥 방에 앉아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집 앞까지 찾아왔다. 여자는 그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가까이 가서야 그인 걸 알았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다.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여자가 먼저 나왔다. 그날은 이상하게 발이 떨어졌다.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갔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둘은 말없이 마주 섰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이 느껴질 만큼. 여자는 그의 셔츠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진 걸 봤지만 말하려다 말았다. 그가 여자를 안으려 했다. 젊고 서툰 방식으로. 그게 전부라는 듯이 손이 여자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그 순간 여자는 몸을 피했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싫어서가 아니었다. 부끄러웠고 미안했고 그녀의 초라한 집 앞에서 이런 자신으로는 안겨도 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그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는 그 짧은 움직임을 다르게 받아들였나 보다. 붙잡지 않았다.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한 걸음 물러섰다. 괜찮아요. 그 말이 전부였다. 여자는 그가 돌아서는 걸 봤다. 그날 이후 그를 볼 수 없었다. 여자는 그가 돌아서던 모습을 창문 너머로 오래 바라봤다. 괜히 땅을 한번 차고 천천히 걸어가던 뒷모습이었다. 어깨가 조금 처진 것 같았다.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다. 골목 끝에서 그가 한번 뒤를 돌아봤다. 여자는 재빨리 커튼 뒤로 숨었다. 다시 봤을 때 그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그녀는 여러 일을 했다. 식당에서 일하느라 손에 세제 냄새가 배는 날이 많아졌다. 주방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손은 늘 거칠었고 발은 늘 부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물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웠다. 손이 트고 피가 배어 나오는 날도 있었다. 그래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말이 많았다. 일하면서 계속 말을 걸었다. 손님이 맛있다고 하더라. 오늘 재료값이 또 올랐네. 요즘 장사가 잘 안 돼. 여자는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듣고 있다는 표시로 고개만 끄덕였다. 가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결혼은 안 해? 소개받아 볼래? 여자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루를 무사히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됐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않고 누울 때가 많았다. 엄마는 늘 밭에 나가 있었다. 돌아오면 해는 이미 진 뒤였다. 말은 많지 않았다. 밥 먹었어? 내일 일찍 나가야 해. 그런 말들이었다. 여자는 그 시간이 편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됐고 물어보지 않아도 됐다. 그에 대한 소문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려왔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동네 슈퍼에서 쌀을 고르다 말고, 누군가의 입을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집 아들 말이야, 서울 나가더니 자리 잘 잡았다더라.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누구 이야기인지는 알 수 있었다. 여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그릇에서 물이 떨어졌다. 그래요? 아, 그래요 하고 대답했다. 그 말 한마디가 자기 목보다 길게 느껴졌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다. 결혼도 했다더라. 서울 사람이래. 집도 샀대.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릇을 헹궜다. 물이 뜨거웠다. 손이 빨개졌다. 잘 됐네요. 그게 전부였다. 주인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언가 알아챈 것 같았다. 여자는 그날 설거지를 끝내고 뒷문으로 나가 잠시 서 있었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도, 별도 없었다. 그 뒤의 시간은 한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게 되었다. 동네 사람의 소개였다. 몇 번 만났다. 말은 많지 않았고, 그는 여자에게 많은 걸 묻지 않았다. 과거도, 꿈도, 바라는 것도. 그녀는 그게 편했다. 결혼은 조용하게 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사진도 몇 장 찍지 않았다. 큰 불행도 큰 행복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었다. 남편은 공장에 다녔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다.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많았다. 여자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다. 처사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는 울지 않았다.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은 빠르게 자랐다. 말을 배우고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여자는 다시 일을 나갔다. 마트에서 일했다. 계산대에 앉아 물건을 찍고 돈을 받았다. 손님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다. 카드를 내밀고 물건을 챙겨갔다. 가끔 아는 사람이 왔다. 요즘 어때? 애들은 잘 크고? 여자는 네, 잘 지내요 하고 메마르게 대답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갔다. 아이들은 다 컸다. 큰아이는 서울로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다. 작은아이는 결혼을 하며 이 동네를 떠나 다른 도시로 갔다. 각자의 집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다. 아이들에게서의 전화는 안부만 남기고 목소리는 점점 짧아졌다. 엄마, 나 괜찮아. 다음에 갈게. 바빠서 통화 못해. 여자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알았어 라고만 대답했다. 끊고 나면 다시 조용했다. 남편은 몇 년 전 은퇴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는 일찍 자는. 집은 전보다 넓어졌는데
머무는 사람은 줄었다. 방 2개는 비어 있었다. 아이들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다. 저녁은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아졌다. 새밥을 하지 않고 찬밥에 김치와 된장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있었다. 남편은 그런 날에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여자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물이 흘렀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봤다. 어느새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반쯤 휘었다. 언제부터였을까?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떠올린다. 어떤 순간에 찾아온다. 설거지를 하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혹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때, 잘 지내고 있을지, 지금도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갈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는 늘 그 시절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젊고 웃고 있고 그 셔츠를 입고 있다.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여자는 몇 년 전 새로 다니던 마트 일을 그만뒀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렸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나이가 들면 그렇다고 말했다.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여자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대화는 몇 마디 되지 않았다. 밥 먹을래? 나 좀 쉴게. 그런 말들이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은 방에 들어가고 여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소리는 작게 화면만 봤다. 늘 그랬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을 보면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비췄다. 그저 가끔 산책을 나갔다. 동네를 천천히 걷고 또 걸었다. 익숙한 길이었다. 수십 년을 걸었던 길. 어떤 집은 헐려서 없어졌고 어떤 집은 새로 지어졌다. 사람들은 바뀌고 아는 얼굴이 점점 줄었다. 그렇게 걷다가 그 옛날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멈춰 섰다. 그곳은 이제 주차장이 되어 몇 대의 자동차만이 그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그때 그를 잡지 못한 것, 안으려던 순간을 받아주지 못한 것, 버스 정류장에 끝내 나가지 못한 것, 그 모든 이유를 여자는 한 번도 말로 꺼내지 못했다. 말하려면 너무 많은 게 함께 따라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이 초라했다는 말, 자신이 작아 보였다는 말, 그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느꼈다는 말. 입 밖으로 내면 그게 진짜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요즘도 몸이 먼저 굳는 날이면 그날 집 앞에 짧은 침묵이 아무 예고 없이 돌아온다. 그의 손이 허공에 멈췄던 순간, 여자가 몸을 피했던 순간, 어색한 표정으로 돌아서던 그의 뒷모습,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손을 씻었다. 물을 틀고 비누를 문질렀다. 손등을, 손바닥을, 손가락 사이를. 물이 차가웠다. 손이 시렸다. 그래도 계속 씻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전화를 했다. 엄마, 나 결혼해. 여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그래, 잘 됐다. 그렇게 대답했다.
다음 주에 내려갈게. 소개시켜 줄게. 여자는 알았어. 라고 짧게 대답만 했다.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했다. 여자와 남편은 기차를 타고 올라갔다. 예식장은 그녀가 본 적 없는 곳이었다. 크고 밝고 으리으리한 곳이었다. 아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근사했지만 그녀에겐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인사했다. 여자는 손을 잡으며 잘 부탁해요. 그렇게 말했다. 며느리의 손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여자는 조금 어색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녀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다. 조금 번진 화장을 손으로 닦아냈다. 밖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웃었던 날이 있었을까? 생각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아들 잘 됐다. 보기 좋아.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 수많은 불빛들이 지나갔다. 버스 정류장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흩어졌고 시간은 앞으로만 갔다. 그런데도 기억만은 남아 이렇게 되돌아온다. 여자는 요즘 자주 그곳을 지나친다. 이유는 없다. 그냥 발길이 그쪽으로 간다. 터만 남은 그곳에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본다. 아무것도 없다. 그저 빈 공간. 그런데 그곳에 서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가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남긴다. 그날 나는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를 붙잡지 못했을까? 왜 그 손을 받아주지 못했을까?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이유가 중요했을까? 그녀는 그 질문 앞에서 늘 멈추고 만다. 대답할 수 없다. 대답하고 싶지도 않다. 그저 질문엔 한숨만 남긴다. 바람이 불어 풀이 흔들렸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지나간다. 그리고 다시 그 질문이 돌아왔다. 그날 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지금까지 소리의 서랍장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서랍 속에 남겨두겠습니다.